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렸죠. 그런데 일단 기쁨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승점 5점 차 1위는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유지된다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는 맨시티 그리고 아스날의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과연 이 두 팀의 상황은 현재 어떠한지, 그리고 토트넘의 상황을 과연 낙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냉철하게 놀라운 논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갑시다. 아스날과 셰필드의 경기 누가 이길까요? 누가 봐도 아스날이 이길 것 같죠. 오늘 11시에 펼쳐지는 경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아스날이 비기거나 집니다. 그러면 전 내일 아침에 바로 특보로 이게 올라갈 겁니다.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소식이 올라갈 텐데 뭐 아스날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셰필드는 리그 20등이죠. 최악의 상황이고 승점 1점. 최근 5연패 뭐 그 이상으로 패배를 했을 텐데 여튼 1무 8패 미쳤습니다.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팀은 본머스 셰필드 두 팀밖에 없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아스날이 이길 확률이 67%, 비길 확률 21%, 셰필드가 이길 확률 11%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아스날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면은 제가 바로 특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인데 엘링 홀랜드, 홀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5라는 수치가 있어서 저는 순간적으로 맨시티가 이제 규정을 위반한 건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115골에 관여가 되어 있다. 이 100번의 경기에서 115골과 관여되어 있는 홀란드의 엄청난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란드 96, 19 96골, 1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여하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홀란드. 그런데 여전히 비판을 좀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이 찬스를 너무 많이 놓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115, 프리미어리그 115개 건으로 이제 기소가 되고 있는 맨시티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설명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너무 이제 방대해가지고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보자면 2012, 13년 사이에 500억이나 불법 수령을 했다. 그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맨시티가 뭔가 좀 돈에 대한 재정적으로 뭔가 부풀리고, 그리고 이제 부풀린 이유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이게 페어플레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의 가장 기본적인 느낌인데 이제 이거를 위키피디아를 빌려서 좀 설명하자면 FFP가 무엇이냐? 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 FFP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클럽들이 자신들이 번 돈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이게 정말 페어플레이가 맞냐, 왜냐면은 많이 버는 팀이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익부 빈익빈 약간 이런 느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작은 팀이었는데 갑자기 큰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맨시티처럼. 그래서 맨시티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룰인데 이거를 깬 거죠, 맨시티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맨시티가 어떻게 이거를 깼냐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폰서를 보통 맺을 때 뭐 단기 스폰서를 맺는데 굉장히 초장기 스폰서를 맺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온다던가, 뭐 그게 뭐 잘못됐냐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건 그 해번 돈을 그때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여튼 다양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EPL이 조사를 할 때 맨시티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았다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 115개의 문제들이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승점 12점이 떨어지는 에버튼처럼 맨시티도 박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진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살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번 시즌을 살펴보면은 이 경기 중요하죠. 10월 30일 날 맨유와 맨시티의 경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대부분 맨시티의 손을 들어줄 텐데 한번 통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시티와 맨유 중에 누구를 응원해야 되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지금 맨유를 응원해야 되죠. 왜냐면 맨유가 지금 이제 승점 15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맨시티의 승점 3점을 걷어준다, thank you.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펩 과르디올라가 맨유를 상대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옵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매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클럽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은 맨시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맨유의 전력은 지금 21위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1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맨유, 맨시티 이 정도의 전력 격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옵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과르디올라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10경기, 최소 10경기를 치룬 그런 감독들 중에서는 펩 과르디올라의 성적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률이죠. 14경기 중에 7경기를 이기면서 5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과르디올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이제 승점을 잃을 확률도 50% 정도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한 경기고, 그리고 이제 어웨이 경기에서는 오히려 맨유를 상대로 어웨이에서 더 잘했습니다. 7경기 중에 4승 그리고 2패 1무를 기록한 거죠. 그래가지고 57.1%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 펩 과르디올라가 어웨이로 갔을 때는 아스날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재밌는 부분은 토트넘과 리버풀을 상대로는 거의 승점을 잘 따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웨이로 봤을 때는 리버풀 어웨이 그리고 토트넘 어웨이를 가장 힘들어하는 맨시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시티가 맨유를 상대로도 승점을 어떻게든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시티랑 마지막으로 맞붙었을 때가 언제냐, 그 맨유 홈에서 맞붙었을 때가 언제냐면 2023년 1월 14일입니다. 리그 기준이고, 그리고 리그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홈 경기를 하면서 맨체스터 시티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특히 그 경기 자체도 좋았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당시 텐하의 맨유는 거의 역습의 운영을 했다고 봐야겠죠. 71대 29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2대1로 이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슈팅을 했고, 그리고 XG값, 골 기대값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번에 맨유가 맨시티를 상대로 이긴다라고 하면은 2008, 2009 그리고 2010, 2011 시즌 다음으로 맨시티가 지금 맨유한테 2번 연속 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홈 경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펩 과르디올라가 오기 이전에 이 맨유가 홈에서 연승을 기록했던 것인데, 이번에 만약에 승리를 기록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티를 상대로 홈 연승을 기록하는 이 텐하흐, 이게 좀 기록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거의 뭐 12년 만이죠. 굉장히 오랜만에 홈 연승을 거두게 되는 맨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유나이티드의 폼에 대해서는 사실은 맨시티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거의 없다. Nothing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단 최근에 맨유의 폼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저번처럼 6대3으로 지게 된다, 그 맨시티 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런 상황이 만약에 맨유의 홈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텐하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텐하의 경질을 논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맨유가 이제 갈라타사라이한테도 졌었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한테도 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여론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브렌트포드 이기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극적으로 이기고 코펜하겐 이기고, 이것도 좀 극적승이긴 했지만 여튼 맨유가 어떻게든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 혹시 모르죠, 그 기세를 이어가지고 이제 꾸역승을 이어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맨시티는 이제 거의 뭐 이기고 있죠. 아스날한테 한번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강팀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영보이스를 상대로는 뭐 굉장히 쉽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 경기를 했지만 맨유와의 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유리하다, 이 부분은 뭐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과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 뭐 사실상 아스날이 이기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스날이 아닙니다. 아스날은 언젠가는 뭐 포인트를 떨굴 거고, 중요한 건 맨시티죠. 맨시티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리그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스날과 셰필드의 경기는 갖다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자, 아스날과 셰필드의 경기에서 셰필드가 이길 확률 11%, 그리고 맨시티와 맨유의 경기에서 맨시티가 이길 확률 50%. 다시 우리가 원하는 건 맨유니까 맨유가 이길 확률 23%. 이 두 개를 좀 곱셈을 때려보겠습니다. 0.11 곱하기 0.23, 두 개의 확률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제 재보는 건데, 그게 얼마냐? 2%, 2.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토트넘의 이번 시즌 우승 확률, 현재 지금 집계되고 있는 우승 확률은 2.3%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셰필드가 이긴다,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맨유가 이긴다, 동시에 이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 토트넘이 우승할 확률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확률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토트넘의 우승 확률은 진짜 극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숫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가 맨유한테 질 것 같지 않고, 아스날이 셰필드한테는 더더욱 안 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켜봐야죠.
그리고 사람이 참 웃긴 게 뭔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도 안 좋은 점 하나가 있거나 혹은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해도 왜 이렇게 삶이 나한테 불공평해 뭐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부정 편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 뭐 약간 심리학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어쨌건 자신이 뭔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토트넘이 이길 확률, 우승 확률이 사실 8위를 할 확률과 같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봐도 8위는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 물론 모르죠. 뭐 토트넘에서 갑자기 주전 선수들이 뭐 대거 부상을 당한다거나 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혹시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여튼 확률적으로는 희박하다. 근데 그러면은 왜 놀란님은 그렇게 토트넘의 1위를 주장하고 그리고 막 예측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팬들이 꿈을 꾸도록 해줘라. 저는 이 이야기가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토트넘은 뭔가 잘 되고 있으면 항상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스퍼지 토트넘스럽다라는 말이 잘 되다가 망하는 거를 뜻했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드는 팀이 바로 요즘의 토트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느끼는 건 말이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이 생각을 하면서 살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토트넘이 우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 토트넘이 우승할 확률이 높아지지 아니 나는 토트넘이 망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어쨌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일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 못하는 게 팬들이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보드진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드진의 어떤 생각들이 이제 필드에 있는 선수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감독한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감독은 또 선수한테 영향을 미치고 선수들은 또 팬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사실은 돌고 도는 겁니다. 개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토트넘을 응원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내가 막 생각하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그것 자체가 조금씩 이 희망을 키워나가고 그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이 토트넘이라는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토트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다. 여러분들 나쁘게 생각할 일 전혀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설레발 치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중에 뭐 안 되면 얼마나 욕을 하려고 하냐 저는 손흥민 선수를 욕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해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토트넘을 함께 좀 응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s in my head, in my head. So on it, so on it, so on it. In my head, in my head. So on it, so on it, so on it.